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 이제 한약을 배우려고 많이 합니다. 여기가 이제 학생들을 제가 이제 같이 사진 찍은 건데요. 이번 지금 여름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한 달 동안 같이 교육하고 한약에 대해서 이제 수료증과 자격증도 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스스로 뜻깊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멀리에서 이제 누쿠스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물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 끝나고 야 이제 너는 저기 갈 때 누쿠스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저는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있어. 그랬더니 버스도 거의 한 1박 2일 간다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와서 한 달 동안 열정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떻게 뭐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요.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한국의 전통의학을 자기네들이 해서 다시 이제 우즈벡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된다든지 이제 교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 중에 한 명이 아주 똑똑한 제자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크릴로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사는 데가 수도가 아니라 수도에서 거의 한 450km 떨어진 페르가나라고 하는 데서 계속 이제 와가지고 공부하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진료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해서 한국에도 거의 한 4번 정도 와서 한약에 대한 연수도 받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크게 병원을 만들었는데 병원의 이름이 이제 아리랑 우즈벡 메디칼 센터예요. 아리랑. 네. 페르가나에 가시면 아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뭐랄까 한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아리랑, 크릴로의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뜻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아마 2022년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가지고 쭉 봤는데 이 친구가 저기 잘 보시면 병원 앞에다가 제 사진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뒤에 저기 사진이 굉장히 부끄러워. 아니 근데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손용훈 원장님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저 지크릴로가 우즈벡에서는 저한테 공부하고 한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손용훈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한테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아리랑 우즈벡 메디칼 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하루에 환자를 100명 이상씩 보고 막 여기도 이제 외국에서도 환자가 많이 옵니다. 지금 러시아라든지 옆 나라의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아니면 저기 뭐 두바이 막 이런 데서도 환자들이 올 정도로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보고 그럽니다. 너는 참 나보다 낫다. 네가 훨씬 나보다 낫고. 근데 네가 있어서 참 나는 참 여기 어떻게 보면 우즈벡에 있기를 잘한 것 같다. 그래서 너가 제자가 있으니까 갈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저 앞에 이제 보면 이제 딱 아리랑 이라고 딱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그래. 아리랑이 뭐예요? 아리랑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나라 사람들 아리랑 뭐 그러면 아리랑은 이제 한국의 유명한 노래인데 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뭐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아리랑 한 소절도 가르쳐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리랑은 제가 못 알려줬습니다. 노래는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노래가 너무 또 슬프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말고. 혹시 또 필요하시면 여기 전문가 있습니다. 네, 아리랑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지역별 아리랑이 많아서. 우즈벡 오셔서 한번 거기서 버스킹 해주시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우즈벡 개척까지. 네. 우리가 또 한국이라고 하면 또 한국어 이게 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한 언어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서 나온 책들을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을 한국어로 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책에 있어서 한국어와 한글을 다 이제 병기해서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글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한글로 해놓으면 훨씬 읽기가 또 수월하니까. 그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또 한국어도 더 많이 자연스럽게 공부하려고 또 하고, 예. 알아내고.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쭉 이렇게 7개의 교과서를 만들었고 이번에 한 권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개의 교과서를 한국 한의학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다가 무료 배포해서 학생들이 잘 받아보고 읽어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이 책 자체를 구하려고 뭐 인쇄하고 출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전에는 한국의 한의학을 뭐 이제 알리는 사람으로서 계속 한국의 한의학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의 어떻게 뭐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부알리 이븐 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0년에 이분이 태어나서 1037년까지 활동하시면서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주 방대한 저술을 하셨어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분이 쓰신 방대한 저술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현대의학, 서양의학이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서로 순환적으로 항보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부알리 이븐 시나를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보고 성인으로 거의 휴양을 하고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부알리 이븐 시나를 어떻게 보면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따로따로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따로가 아니다. 니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아부알리 이븐 시나를 봐라. 그 사람이 12세기에 나온 그 책이 유럽으로 가서 현대의학을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의학은 하나다. 전통의 현대가 나눌 거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 오면서 인간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의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탄탄한 바탕 위에서 다시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서양의학 따로 있고 전통의학 따로 있고 이렇게 별개가 아니다. 네, 별개가 아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통령께서 그분이 이제 2018년도에 앞으로 우즈베키스탄도 전통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법안을 발의하니까 그 밑에 산하에 있는 저기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런 데에서 와, 전통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통령 명령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막 학과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러한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온 전문가는 저 하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학교마다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교수들을 만나서 한국의 한의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이런 부분을 많이 중점을 두고 하십시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희소성 때문에 돈을 받지는 않지만 서로 오라고.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누쿠스 한번 와주시면 안 되냐고. 뭐 페르가나, 부하라, 사마라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가서 거기에는 학교마다 교수들을 만나서 이게 이제 전통의학 발전하려면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대통령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뭐를 더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근데 들으면서 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전통의학을 다시 부활시키자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궁금한 게 그럼 우리 한의학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과 비슷한 점, 그리고 이거는 정말 다르다 하는 부분이 또 현지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궁금해요. 예. 이제 그 아부알리 이븐 시나 같은 경우에는 종교 자체가 이슬람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무슬림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 의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면 아부알리 이븐 시나는 침치료라든지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한국이나 중국한테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의사들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중국보다 한 발이 앞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이걸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네.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의학 바탕에는 침치료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건데 한국에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을 제1 파트너로 생각하고 많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보시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주로 심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뇌에 이제 이렇게 중풍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중풍을 앓고 나서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중풍 재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국제연합단의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풍 재활 치료실을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치료 받으실 수 있게. 그래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도 이런 환자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한테 침 치료를 했을 때 얼마큼 더 좋아지느냐 그러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즈벡 의사들한테 굉장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게 또 뜻깊은 것은 이러한 교육 자체가 그냥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학생들한테 한국에서 온 한의사인 송 선생이 하는 수업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자격증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각 학교마다 다 이제 보내서 쭉 이렇게 다 수업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가 특별히 그렇게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일단 우즈벡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K-메이드를 인정한다. 예, 그렇죠. 네. 한국 한의학. 근데 어떤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 면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처럼 네.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의학 진료를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의학 진료 중에서도 이제 환자를 직접 보고 환자한테 침 시술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네. 그거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어야 환자한테 할 수 있습니다. 없이 하면 불법이잖아요. 예,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정말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치료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뿌듯하다. 예, 그래서 이제 보건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서 지금 이제 많은 우즈벡 의사들과 또 이제 학생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려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즈벡에서 저를 이렇게 잡지의 표지 모델로 저를 이렇게 실어줬어요. 아니, 선장님이에요. 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우즈벡이 인구가 3,700만이거든요. 3,700만 인구 중에 한국의 한의사 저 하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명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뭐 한국의 한의학과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이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동반 성장해서 환자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러한 인터뷰도 하고 해서 근데 이렇게 뭐 표지 모델을 저를 해줘서 제가 이거는 집안에 지금 저희 아주 큰 저기 뭐 유물로서 제가 잘 남겨놓고 있습니다. 관리 엄청 잘 됐다. 컬러가 이 정도면 맞아. 네. 그 우리 선장님 우즈베키스탄 공항 딱 떨어지시면 네. 블랙핑크 등장한 것처럼 막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다다다다다다.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한의학 하면 침도 있고 네네. 뭐 뜸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약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약을 이렇게 알리는 활동하실 때 한약에 대한 것도 거부감이 네. 없으신지. 생태계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자연 환경도 차이가 네. 많이 사막성 기후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식물도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즈벡은 너무 덥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산삼, 인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삼, 네. 특히 이제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그럼 수입을 해야 되는. 예, 그렇죠. 그거는 다 네. 100% 수입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 이제
스마트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즈벡에서도 인삼을 재배하겠다. 뭐 이러한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키우는. 네,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너무 수입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비싸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좀 이제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그걸 이렇게 낮춰야 되니까 가격 자체를. 그래서 한국에 잠깐 갔다 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인삼 좀 많이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한약에 대해서도 여기에 지금 아부알 이븐 시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그러한 약초 네. 식물에 대한 약에 대한 저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은 이제 이슬람이시기 때문에 네. 돼지고기가 혹시 들어간 거냐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설명을 해드리면 네. 잘 복용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도 많이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는 젊은 사람들은 혹시 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한국은 지금 뭐 출산율이 0.7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즈벡은 3이거든요. 와. 1년에 뭐 100만 명씩 막 애들이 증가하고 있네요. 네, 증가한다고 어. 할 정도로 굉장히 젊은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평균 연령이 한 70세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한 10년 정도 짧은 상태죠. 어떻게 보면 노동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 한약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또 그분들도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다 보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 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치료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렇습니다.